예, 마지막 소식으로 그 북한 관련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남쪽 무인기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북한이 발표를 했어요. 성명을 통해서 굉장히 거세게 발표를 했고, 이게 토요일 하루 동안 굉장히 남쪽의 발표와 이렇게 계속해서 오고 가면서 발표가 이어졌어요. 예, 새벽 6시에 이 성명이 발표됐는데 정치부는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예, 북한 총참모부가 밝힌 겁니다. 토요일 오전 6시 성명을 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일 인천시 강화군, 이렇게 강화군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예,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다. 그리고 우리 측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 영공 8km 개선에서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에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서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한 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로 추락시켰으며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세한 성명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진까지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날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도 무인기가 침입해서 중요 대상물을 정찰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남쪽의 무인기가 북쪽으로 넘어간 거는 사실로 보여지죠. 예. 일단 국방부에서요. 그러니까 6시에 북한에서 발표를 하고 4시간 만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군 작전이 아니다, 이렇게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북한이 발표한 일자에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게 4시간 만에 결과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우리 정부에서도 아주 전격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0시에 이 발표를 한 직후에 청와대에서 김현중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 열었습니다. NSC죠. 예. 이 회의를 열었다는 것도 공개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북한 쪽에는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또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보려고 지금 남북 관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자칫 또 이제 그 상황에서 그 큰 어려움이 닥칠까봐 굉장히 빠르고 긴밀하게 움직인 걸로 보여져요. 예, 그 실제로 오후 4시에 다시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었고요. 민간 영역 무인기 가능성을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규백 국방장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고, 여기가 저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남북 합동조사 제안을 하겠답니다. 예. 뭐 실제로 이날 북한과 우리가 서로 간에 오간 내용을 보면 남북 합동조사라는 제안이 나오는 것이 어떤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한국의 군이 보낸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죠. 예, 그러니까 어제죠. 총참모부에서 성명을 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했고요. 이거는 우리 군이 한 것이 아니다로 대답을 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자,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한국이, 그러니까 남쪽이 그렇게 조사를 했고, 자, 군에서 보낸 건 아니야? 당신들이 이야기한 조사 결과 오케이 감안하겠어라는 것까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잘 없죠. 없습니다. 보통은 그냥 무시하고 뭐 막 계속 똑같은 말 주장하고 그러는데 북한은 무시하거나요, 강도를 더 높여서 이 도발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죠. 입에 담기 좀 어려운 수준으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는데 김여정이 나서서 이런 방식으로 그 사실 자체 군이 하지 않았더라도 그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
이것에 나온 것을 보고 어제 정치부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설명을 김여정이 달라고 한 거. 자 구체적인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 라인이 수사. 예, 우리가 수사를 해야 하고 남북 간에 한 라인이 지금 없거든요. 수사를 했어요. 그럼 만나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수사를 한 거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자세히 이야기할 거면 뭐 5시간 6시간 동안 우리가 그걸 브리핑할 수도 없고요. 그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인기 한 갖고 와봐라 이렇게 그럴 수도 거죠. 있고요. 갖고 와봐라. 그걸 같이 조사를 해보고 이게 정말로 세운상가에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중국산을 가지고 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조립했다는 걸로 보여줘.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건데 겉봐도 이렇게 군에서 만든 걸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걸 딱 봐도.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그 윤석열의 군이 보낸 드론을 보면 저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거는 100여만 원 정도면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상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을 보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서 보낸 무인기는 군에서 만든 무인기고 굉장히 고가입니다. 실제로 겉모습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군 쪽에서도 실제로 이 민간이다라는 쪽에 아주 강하게 무게를 두고 있고 철저하게 조사를 1차로 한 결과는 군에서는 이런 기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제 북한 입장을 보면 이게 지난해 9월에도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국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오히려 북한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견제 첫 번째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또 북한 사정이긴 한데요. 곧 9차 당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 이걸 좀 분명히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남쪽하고 우리는 두 국가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적대적이다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대내용. 거죠. 네, 대내용.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게 저런 방식으로 도발을 해왔다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두 가지, 한국을 적대화하는 프레임과 중국을 견제하는 프레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좋게 보면 어떻게든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남북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이미 북한은 이거는 군에서 보낸 거 이미 다 파악하고 알고 있는데 자신들의 국내 정치용 그리고 남과 북은 우리는 대립관계고 적이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내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으로 활용한다고 보면 남북 문제가 쉽지 않겠다는 이래 두 가지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이 외교전만큼은 정말 능숙하고 능는 나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포석을 동시에 깔았거든요. 이거와 관련돼서 이 사건, 지금 발생한 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돼서는 동시에 중국과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남쪽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고 대내적으로는 이 본인들 체제의 공고화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남쪽을 향해서도 이것을 가지고 종합조사, 합동조사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반대로 적대화하기도 했고 양수겸장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것을 김여정이 이야기했다는 거에서도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마지막 질문만 하고 매듭을 짓도록 하죠. 근데 어저께 국민의힘 같은 곳에서는 왜 이렇게 저자세냐, 저자세냐로 했고 오늘 보수 언론 몇 군데에서도 이제 사설을 통해서 왜 이렇게 저자세냐,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딱 얘기하자마자 곧바로 우리가 이제 그 해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왜 수사 왜 하냐라고까지 돼 있던데 그건 날 참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수사를 왜 하냐라고 하면 이거 수사를 해야지 수사를 안 하면 어떡하나요? 그렇죠. 수사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이 발사한 장소가요. 실제로 그 동네에 가보면요. 이 북한이 정확하게 그 동네를 지목했습니다. 지목을 했는데 그 동네에 가보면 언덕으로 올라가면 저 멀리 북한이 보이는 장소입니다. 강화도. 예, 강화도에서.
강화도 강화도 북쪽. 예, 강화도라고 해서 다 음. 북쪽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지목한 장소가 북한이 보이는 장소고요. 만약에 그 장소에서 누구든 이런 도발을 염려할 만한 상황을 펼쳤다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예. 저 강화도 거기 보면 이렇게 황해가 있는데 그게 예. 넓지 않고 저기 이제 북한 농가가 보여요. 그 정도로 이렇게 멀리서. 가깝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라도, 또는 실제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진상 조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사는 이루어져야 하는. 그리고 이게 낮에 이루어졌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 CCTV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붙으면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물론 이제 강화도라는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수사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 뭐 군이 그 가는 걸 왜 발견 못했냐 뭐 그런 지적도 있던데.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도 있고, 사실은 무인기가 날아가는데 왜 잡지 못했냐? 그러면 다시 오는 것도 못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의 대공망 자체가 사실은 촘촘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미사일이라든가 무인기보다는 큰 물체를 잡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감시를 합니다. 그렇죠. 예. 넘어오는 걸 감시하지 넘어가는 거를 감시하지는 않으니까. 예. 지난번에 그 풍선을 날리는 것에 예. 대해서도 보도를 해드릴 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군 일부에서는 비상도 걸리고 이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 발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경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꼭 이것이 경계 실패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근데 아마도 수사를 통해서는 그 부분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겠네요.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철 커뮤니케이터님 오늘 두 번째 출연인데 어떠셨나요? 오늘도 역시 많은 공부가 됐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제 시사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네, 늘 이제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에서도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이 꼬라지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이재명 정부한테 외환죄다. 그래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더니 그렇죠,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조사해서 내니까 왜 이렇게 저자세냐라고 하고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왜 수사하냐.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렇게는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국민의힘의 이런 논평들을 좀 언론들이 잘 조명해서 얼마만큼 정말 수준이 떨어지고 이게 정치라고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를 좀 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항상 국민의힘 논평 볼 때마다 어이가 없고 저가 친한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있어요, 국회에. 이제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논평 좀 보고 논평에 공격할 거 많으니까 논평을 잘 체크하라 이러는 거야.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언론들에서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